안녕하세요, 썸늘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모두 복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썸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핫한 뉴스 3가지와 또 미중 무역전쟁 역사가 되게 깊잖아요. 그런 지난 2년간의 역사를 여러분들 많이들 좋아하시는 UFC 중계 형식으로 아주 알차게 꾸며봤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네, 요즘에 핫한 뉴스 3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 그리고 백신이 현재 개발되지도 않았고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의 경제 재개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대감이 굉장히 좀 세긴 센가 봐요. 이 경제 지표들, GDP, 소매 판매, 고용, 물가 지표 등 끊임없이 모든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도 다우존스나 코스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상승세는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그리고 두 번째, 이 미국 경찰의 강경 진압에 따른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에서 촉발된 미국 전역의 폭력 시위 사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배, 약탈이 진행될 경우 총격이 시작된다는 이 시위대를 향한 굉장히 과격한 발언을 해서 오히려 시위는 미국 전체로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92년에 캘리포니아주의 LA 흑인 폭동 사태를 겪었었던 우리 교민들이 모여 사는 한인타운에서도 약탈이나 방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미국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굉장히 또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하는데요. LA 흑인 폭동 때에도 흑인 청년 로드니 킹을 집단 구타한 4명의 백인 경찰관에 대해서 무죄 판결에 분노를 떠들인 흑인들이 거리로 막 쏟아져 나오면서 시작된 것을 생각해보면 이번 사건은 또 사망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국 경제활동 재개를 진행하는 시점에서 터졌기 때문에 코로나19 피해 덮친 데 또 덮친 격으로 경제 재개 활동에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해지겠네요.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다뤘던 미중 무역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직 못 보고 오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링크 클릭하시면 볼 수 있으니까요. 그거 보고 여기로 다시 와주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에 중국 양회에서 홍콩 보안법이 통과됐었죠. 트럼프는 홍콩 지위 박탈 가능성을 논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고 지난 1월에 합의한 미중 1단계 무역협의는 언급 자체에서 빠져 있어서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이 안도감으로 반응하면서 증시는 오르고 달러원 또한 10원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국은 미국의 일부 농산물 수입을 중단하는 것을 지시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에 불을 지폈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미국과의 상호협력으로 서로 이익을 누릴 수 있으나 자국의 안보나 경제를 훼손하려는 미국의 시도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여러모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나왔고요. 흑인 폭력 시위라든지 미중 무역전쟁에서의 중국의 강력한 대응 등으로 11월에 있을 미 대선에서 트럼프는 점점 곤란한 위치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미 대선 전까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그리고 흑인 폭동 시위를 진정시키고 미중 무역전쟁을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 합의하는 것까지 엄청나게 많은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앞서 예고해드렸듯이 재미있는 UFC 게임 영상과 함께 과거에 한 약 2년 정도가 넘는 무역전쟁 기록들을 제가 아웃사이더처럼 이 속사포 랩처럼 빠르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지만 미국, 중국 모두 거의 카드를 다 꺼내 들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2년의 기록이 아주 치열했는데요. 1단계 무역 협상을 하면서 합의가 다 된 것처럼 보이던 이 전쟁이 코로나19 책임론, 또 홍콩 보안법, 그리고 미 대선 등이 막 엮여서 다시 완전히 신냉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희대의 명경기 한번 보시죠. 먼저 중국의 시진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80년대 덩샤오핑, 등소평이라고도 하죠. 덩샤오핑이 중국의 개혁 개방을 시작하면서 21세기에 이르러서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또한 중국은 2049년에는 미국을 앞지르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완성하겠다라는 중국몽을 꿈꾸고 있죠. 이 중국몽이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링 위에서
네, 이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실상부 세계 1위. 과거 미국에 위협하고자 하는 세력에는 물러서지 않고 상대를 끝까지 KO시켜왔습니다. 군냉전 시대에는 소련을 오늘날 자국의 국가안보에 가장 위협이 된다고 선언한 국가가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의 패권 도전에 트럼프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TPP 탈퇴, 나프타, 한미 FTA 재협상 등 보호무역 주의를 내세워왔는데 드디어 18년 중국을 굴복시키려 링에 올라갔습니다. 불법 보조금이나 과잉 생산, 환율 조작 의혹, 지적재산권 등 침해 등을 이유로 해서 중국에 대한 관세 펀치를 날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오늘은 어떤 경기 결과를 낳게 될까요? 기대해주세요.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18년 3월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는 선제 공격을 지금 날렸는데요. 이에 중국은 미국산 본육 등 8개 품목에 25%, 120개 품목에 15% 관세 부과 보복 공격을 합니다. 이후 미국과 중국은 두 차례 무역협상 진행을 했지만 불발됐고 미국은 다시 5월에 중국산 첨단 기술 품목에 25% 고율 관세 부과 방침 발표 킥을 날렸네요. 6월 2일에서 3일 무역협상 다시 불발, 7월 상호 34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25% 관세를 서로 치고받는 공격을 합니다. 좀 많이 아파 보이는데요. 미국은 중국의 보복 관세에 대해서 재보복 조치로 2천억 원 달러 규모의 10%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합니다. 네, 다시 지친 미중 서로 끌어안고 있는데요. 8월 워싱턴에서 양국 간 무역협상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상호 160달러 규모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결정하면서 치고받습니다. 네, 얽히고 설켜있는데 18년 9월 미국은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0% 관세 부과를 하면서 위에서 사정없이 물어뜯고 공격합니다. 중국은 밑에서 6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하고 10월에는 미국산 원유 수입 중단 잽을 날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18년도 1라운드 끝입니다. 18년 12월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90일 무역 휴정에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는 잠시 쉬면서 중국에 대한 공격 생각을 멈추지 않고 있는 표정입니다. 생각보다 중국이 굉장히 세게 나오는 반응이 다소 놀란 표정도 섞여 있는데요. 19년 1월 미국은 화웨이, GT 등 부품 금지 법안을 내놓습니다. 그러자 다시 양국 간 무려 8차례나 무역 협상을 진행했지만 또다시 불발. 미국은 5월 5일 지난 18년 9월에 예정했던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3,25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부과 중국산 수입품 목록도 공개합니다. 중국은 6월 1일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5에서 25%의 관세 부과 발표로 반격을 합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중국을 겨냥해 미 정보통신 보호를 위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사실상 화웨이 퇴출 작전에 들어갑니다. 거래 제한을 걸어버린 건데요. 구글, 인텔 등 IT 기업과 영국, 일본 통신사들도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게 됩니다. 이 중국은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대량 구매 투소로 응수를 하고 트럼프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약 600억 달러의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은 6월 G20 정상회담에서 무역협상 재개를 발표하면서 휴전선언을 했지만 8월 트럼프 대통령은 9월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5% 관세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시 분쟁이 이어지는데요. 또한 중국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연속 공격을 하게 됩니다. 중국은 중국 기업들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산 제품 750억 달러의 5에서 1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치고받습니다. 자, 그리고 19년 말 약 2년간의 전쟁이 다시 휴전에 들어가는데요. 10월, 11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1단계 합의에 도달했고 12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에서 승인이 되고 20년 1월 13일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 15일에는 미중 무역협상단이 워싱턴에서 최종 서명을 마치면서 미중 무역전쟁은 1차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네, 일제 협상안의 내용은요. 미국은 중국산 제품을 2019년 12월 15일 이후부터 적용하려고 했던 1,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 계획을 철회를 했고 1,200억 달러 규모의 다른 제품 관세 15%를 7.5%로 인하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향후 2년간 2천억 달러 규모 구매를 약속을 했고요. 금융시장 개방 확대라든지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등 여러 가지로 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2차전은 아마도 미 대선과 코로나19가 관건이지 않을까 싶은데, 미 대선에 초조한 트럼프보다는 좀 시간을 넉넉히 잡고 코로나19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고 있는 중국이 조금은 유리하지 않나라는 게 바로 저 섬유리의 생각이에요.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다시금 무역 전쟁을 하는 모습은 코로나19 피해를 직격으로 맞은 세계 경제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난 2년간 무역 협상을 벌이면서 긍정적인 시장 흐름에서도 갑작스러운 관세 부과 펀치들이 막 나오면서 이제 흐름이 확 바뀌는 모양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제 생각에는 장기 투자를 쭉 하면서도 이 비중에 대해서는 좀 유동적으로 리밸런싱을 하면서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항상 성투하시고요. 주변 분들이랑 막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네, 행복한 나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정말 즐겁게 살기에도 아깝잖아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